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국악관 교육연구실의 선임연구원 이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물의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관 온에어, 즉 온라인 과학관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Science of Water 파트 1입니다. 물과 지구 그리고 수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다음과 같고요. 경력은 환경부에서 의료분과로 근무를 했고 주요 학술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물이란 뭘까요? 대답들이 참 많겠죠. 물은 상온에서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2O라고 하죠.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입니다. 자연에서 이 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바닷물, 강물, 지하수, 우물물 등등등으로 존재를 하고, 이 지각이 형성된 이후로 우리는 항상 물을 세 가지 형태,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열을 흡수하고 열을 방출함에 따라서 승화작용이라든지 증발, 응결, 응고, 융해작용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물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World Water Day라고 합니다. 매년 3월 22일 유엔이 선정한 세계 물의 날은 말 그대로 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 그래서 물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3월 22일 원래 과학관에서는 물의 날을 기념하여 특강을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감염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특강을 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물이 풍부한가요? 아니면 물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물이 아주 없는 나라일까요? 여기 적혀 있다시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물 기흥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멋진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물기흥국가, 즉 우리가 마실 물, 특히 담수에 의한 그 오염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지구의 5대 권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 알죠? 지구. 다르게 말하면 블루 마블이라고 나사에서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블은 대리석이고요. 아주 푸른 대리석 같은 아주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에서 촬영한 블루 마블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구는 크게 5가지의 스피어, 즉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리토스피어, 지층이죠. 지질층 또는 암층이라고 합니다. 아트모스피어, 대기층, 대기권, 그래서 대기권역이라고 하죠. 바이오스피어, 여기 보시다시피 생물권입니다. 하이드로스피어, 수권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드로스피어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뉠까요?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자, 대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진은 과학관의 상설 1관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지구의 권력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권은 크게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수권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입니다. 암권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흙입니다. 대기권은 말 그대로 공기를 의미한다면, 이 리토스피어는 우리가
닿고 살고 있는 이 흙에 대한 암석, 토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물권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 생물들이 또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바이오스피어, 이건 생물 다양성과도 연계가 되는데 추후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빙하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스피어, 즉 숲권은 크게 크라이오스피어, 이 빙하권하고 그리고 하이드로스피어, 그래서 숲권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빙하권은 얼음이죠. 주로 극지방에 분포하고 있고 이 빙하는 바다 다음으로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약 2%. 숲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 해수순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온난화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숲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에 대한 권역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속, 땅속, 공중 위에 이르는 모든 광범위한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의 97%는 뭐다? 바닷물입니다. 이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의 양은 평균 리터당 35g 정도. 그리고 빙하가 2%, 아까 말한 크라이오스피어입니다. 빙하권. 나머지는 이제 육상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이 육상에 존재하는 물을 공부하는 학문, 육수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육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군요. 어떤 식의 육수가 가장 맛있는 육수냐고. 요리를 할 때 쓰는 육수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물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이 바로 육수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국육수학회가 결국은 하천호수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육수라고 하면 고기 국물을 생각을 하지 민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연계를 못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 아시겠죠? 림놀로지, 육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 존재하는 민물, 이 안에는 지하수, 수증기, 식물 저장되어 있는 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담수 중에서도 결국은 담수의 양은 0.77,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고 결국 마실 수 있는 물은 0.0075%밖에 없다. 이 말은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기인 국가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들은 물을 보존하고 아끼고 그리고 영유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5대 권역을 기반으로 우리 지구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크라이오스피어, 아트모스피어, 지오스피어 또는 리토스피어라고도 합니다. 바이오스피어,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피어 5대 권역입니다. 대기권, 직권, 생물권, 그리고 숲권, 그리고 빙하권, 이렇게 5가지 권역으로 나뉜다. 오늘 시간에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연에서는 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물은 언제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물의 여행을 알아봅시다. 이거를 하이드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또는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 즉 물의 수학적인 이 산수, 이 숫자와 관계되는 학문이 아니라 물 숫자입니다. 수학적인 이 사이클,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